네, 이번에는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미지 처리를 같이 한번 또 해보려고 해요. 앞에 이제 소개드렸던 픽셀 매핑 같은 경우에는 매핑 함수를 잘 다뤄가지고 픽셀을 뭔가 변환시키는 거에 재미의 포인트가 있었죠.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앞에서 소개드렸던 이제 필터들은 이제 몇 개 안 되는 건데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필터들이 있을 거고 그 필터들을 잘 버무리고 잘 조합을 하면 뭔가 다양한 효과들을 내는 어떤 이미지 처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컨볼루션은 맵핑과는 또 다른 이미지 프로세싱에 또 다른 재미를 이제 주는 거라 가지고 컨볼루션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뭔가 또 이미지를 또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 컨볼루션이라는 자체는 그냥 수학적인 연산일 뿐인데 이 수학적인 연산이 가지고 있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깨닫게 되면 이게 뭐 신호 처리에 이용되든 이미지 처리에 이용되든 또 다른 분야에 이용이 될 때 이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되게 멋진 일들을 해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볼루션을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뭐 보면 컨볼루션 자체를 정의를 내는 그냥 수학적인 수식을 보면 그냥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서 그냥 핵심적인 것만 딱 얘기를 드리면 그냥 수학적인 수식은 이제 다 제외를 하고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그냥 수학적인 연산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연산은 마감, 뭐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이죠. 컨볼루션을 한다라는 건 어떤 두 함수를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곱했지, 더하면 더했지. 근데 컨볼루션은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것까지 한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면 두 함수 사이에 더하기를 쓸 수도 없고 곱하기를 쓸 수도 없으니까 이런 기호를 써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곱하기지만 여기는 그냥 다들 컨볼루션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개념이 돼가지고요. 네, 뭐 아무튼 그러면 컨볼루션이 곱한 다음에 더하는 연산을 하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 그 감각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곱하기를 했으니 그럼 곱하기 효과가 있겠죠? 더하기를 했으니 더하기 효과가 있겠죠? 일단 먼저 더하기라는 거에 대한 약간 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더하기는 한 덩어리로 어떤 물리량 두 개를 합쳐가지고 축소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찰흙 덩어리를 생각을 하면 찰흙에 찰흙을 더하면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축소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찰흙들이 막 퍼져 있는데 그걸 하나로 뭉쳤으니까 한 가지가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곱한다는 수학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긴 하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똑같은 수를 더한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예를 들면 3 곱하기 5는 3을 5번 더하는 거예요. 근데 3 곱하기 0.2다. 3이라는 숫자를 0.2번 더한다? 약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의 개념은 어떤 두 수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0.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5라는 큰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0.1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스케일 다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혹은 반대로 이 숫자가 만약 10이에요. 그러면 5라는 숫자가 10과 상호작용을 해 가지고 50이라는 숫자로 굉장히 증폭이 되는 거인 거죠. 이게 1이고 100이다.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증폭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숫자의 상호작용. 그러면 그 프레임에 맞춰 가지고 컨볼루션을 해석을 하면 어떤 함수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 결과를 하나로 축소시키는 연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보세요. 어떤 함수라는 건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세계의 물리량을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게 어떤 함수일 거니까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른 관점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다른 함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세계를 가지고 이걸 논하는 건데 그거 두 개를 서로 상호작용을 시켜서 그 결과를 하나로 축소시킨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상상이 됐는데 이게 이제 빅히어로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제 허니 레몬이라는 캐릭터예요. 그 빅히어로는 이제 여러 가지 약간 영웅 이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영웅들의 영웅이라기보다는 MIT 친구들이 뭔가 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로 이제 악당을 물리치는 애니메이션인데 그중에서 이제 이 허니 레몬이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명품이 무엇이냐면 이 가방에서 뭔가 공이 나와요. 근데 이 공이 어떤 화학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이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이 공에게 부여를 해가지고 이거를 던져서 터트리면 그 세계가 그 공이 터지면서 뭔가 이렇게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이 친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막 세계가 있는 거죠. 막 월드예요, 월드. 이제 공을 탁 던집니다. 그럼 공이 이 공간에서 팡 터져요. 그럼 터지는데 만약에 이 공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나는 이 공을 이 세계의 냄새 분자를 뭔가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이다라고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세계의 뭐 어딘가에 이제 누가 고기를 굽고 있어요. 이제 고기 냄새가 막 나겠죠? 그럼 나는 이제 그냥 공을 톡톡톡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던지고, 여기다 던지고, 여기는 뭐 냄새가 있을 거니까 여기도 막 던져, 여기서 던지고. 그러면 여기에 공을 던져가지고 공이 창 터졌다고 해볼게요. 그 터졌다는 게 이 월드, fx라는 월드에 내 공에 gx라는 이 공이 서로 상호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월드는 뭔가 냄새가 그냥 깔려있는 그냥 데이터의 집합체인 거고 gx는 냄새 분자를 포집하는 창인 거죠. 그러면 이게 gx가 탁 터져가지고 fx랑 상호작용을 할 때 이제 점수가 하나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냄새를 막 포집해요. 근데 여기 고기랑 멀잖아요. 그러면 컨볼루션을 해보니까 0이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해볼게요. 공이 터졌어요. 또 이 월드의 냄새를 gx가 컨볼루션을 하는 거죠. 근데 냄새가 좀 근처에 있으니까 좀 나요. 그래서 10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스테이크에 던져요. 그럼 이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냄새들을 다 곱하기 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더해서 나온 하나의 압축된 결과. 그게 이제 100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대1 매핑이라기보다 어떤 공간의 어떤 시계열의 공간이라던가 어떤 그냥 XY 물리적인 공간이라던가 이 공간의 데이터를 내가 해석을 한다. 어떻게?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창으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점수화한다. 이게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도 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제 허니 레몬이 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컨볼루션을 응용할 수 있는 이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고 와봤어요.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아까 위키피디아에 나온 그 계산이랑은 전혀 레벨이 이제 다른 계산인데 똑같이 컨볼루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와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으로 점점점 이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들이 올 때 이제 백신을 맞으려고 오는 환자들인 건데 그 백신을 투여하려고 하면 병원에서 백신의 소비량을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백신이 얼마만큼 투여를 했느냐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병원의 목적이 될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해석을 해보면 페이션트는 1, 2, 3, 4, 5로 월화수목금으로 밀려오는데 만약에 환자마다 백신을 뭐 3개를 이제 투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백신 플랜은 3방씩 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러면 얼마만큼 도즈가 필요할까라고 계산을 해보면 매우 간단하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3개씩 필요하니까 환자 한 명은 3, 2명 올 거니까 곱하기 3에서 6, 9, 12, 15. 매우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곱하기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백신 플랜이 좀 더 복잡해졌어요. 한 번에 3개를 맞췄는데
이 중에서 이제 두 개는 그 다음 날에 2차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항체가 생긴대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질병은 3차까지 맞아야지 항체가 생긴다는 백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하나는 그냥 1차 맞으면 되고 두 개는 2차까지 맞아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3차까지 맞아야 되는 백신. 그러면 근데 뭐 1차 백신, 2차 백신, 3차 백신이 다 똑같은 그냥 종류의 백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환자가 월화수목금으로 이렇게 밀려오는데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얼마를 투여했지? 수요일에는 얼마를 투여했지? 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수요일 날 뽑혔는데 수요일 날 처음 맞아야 되는 환자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어제 맞은 환자는 또 몇 명이었는데 그 환자한테는 2차를 줘야 되고 그 전날에 또 온 환자는 몇 명이었는데 그 환자는 또 3차가 필요할 거고 약간 조금은 더 복잡하게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컨볼루션의 개념이에요. 페이션트를 이렇게 1, 2, 3, 4, 5가 아니고 5, 4, 3, 2, 1로 이렇게 뒤집어 놓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월화수목금처럼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좌에서 우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느낌이 좀 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1, 2, 3, 4, 5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1이 올 거고 두 번째 환자가 2로 밀려올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3명, 4명, 5명의 환자가 오른쪽으로 쭉쭉 밀려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 플랜은 이제 1, 2, 3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3부터 맞아야, 3번 맞아야 되고, 그 다음 2번, 1번이고, 월요일에 환자 1이 오겠죠. 그러면 3과 1 곱해서 3개의 이제 투여량이 정해지겠죠. 이제 화요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5, 4, 3, 2, 1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환자, 이 1 환자는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2를 맞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밀려온 신규 2명의 환자는 3을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크로스 시키면서 이동을 시키면서 그냥 세로로 꼽혀버리면 돼요. 그래서 6, 2, 8개의 도즈가 필요하고, 수요일에는 또 한 칸이 밀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환자는 이제 드디어 3차 하나를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4, 9, 14.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기까지 왔죠. 근데 물론 이제 일요일도 있겠죠. 5가 한 번 더 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을 넘어서면 5가 이제 끝날 거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면이 없어가지고 일요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의 페이션트가 1, 2, 3, 4, 5로 밀려오는데 플랜은 3, 2, 1이에요. 했을 때 이 두세 개를 컨볼루션 하는 개념이 바로 요 개념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를 이제 순서대로 나타내면 3, 8, 14, 20, 20, 26, 14 이렇게 해가지고 쭈르륵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죠? 5. 네. 일단 결국에는 뭐 누가 이제 어떤 세계다, 누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서로 이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지 않는데 뭐 플랜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페이션트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컨볼루션의 관점에서 아까 얘기한 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뭐 플랜이 있다. 그러니까 페이션트는 있다. 거기에 플랜이라는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폭탄이라기보다는 공을 던지는 거죠. 그 공을 던져가지고 뭐 월요일이면 월요일 위치에 공을 탁 던져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이면 여기에 공을 던져가지고 컨볼루션을 탁 하는 거죠. 이 3, 2, 1에 해당하는 거. 금요일에는 여기 던져가지고 해석하고 토요일은 여기 던져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여섯 쪽으로 차차차 던지면서 그 결과들을 쭈르륵 나열한 거 이게 컨볼루션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인 걸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세요. gx라는 함수가 있고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밀면서 컨볼루션을 해요. 그러면 fx랑 gx가 지금은 겹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 현상, 상호작용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0일 거예요. 그게 지금 노란색 점인데 그러면 fx가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면 겹치는 부분이 막 생기겠죠.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면서 곱하기가 일어나고 그 값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게 합쳐져서 하나의 값으로 지켜진다. 그거를 제가 미리 그려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초록색의 3개로, 초록색의 뭔가 어떤 스코프로, 공으로 보라색의 3개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러 갑니다. 곱하기가 들어가죠.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만큼의 상호작용이 일어난 그 결과를 다 더하면 이 점이 되는 거예요, 값이. 그래서 좀 올라가죠. 올라가서 아직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최고점은 정확하게 가운데가 가장 넓이가 크겠죠. 그래서 다시 넣어주죠. 지금 이 주황색 공이 그리는 게 컨볼루션의 결과예요. 보면 삐쭉하고 사각형인데 신기하게 되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죠.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부드럽게 가죠. 부드럽게. 이게 컨볼루션이 어느 정도의 구간의 뷰를 데이터를 곱해가지고 합치는 거니까 약간 스무딩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